안전 경고했다가 인생 파괴당한 건축가, 15년 후 세계적 거장으로 복수 귀환. 15년 전 한 젊은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한 빌딩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설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괴한 그 회사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방법이 여러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서울 강남 32살의 건축가 강민주는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태양건설의 핵심 설계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5년간 경력을 쌓은 후 귀국한 엘리트였죠. 민준이 맡은 프로젝트는 서울 한복판에 들어설 72층짜리 복합상업시설 타워1이었습니다. 총 공사비 5천억 원. 태양건설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민주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던 중 지진 발생 시 건물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이 결함을 수정하려면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최소 1년의 공사 지연과 8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 정신 나갔나? 지금 계약 다 끝났고 공사 시작만 남았는데 지진? 한국의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데? 기후야, 기후. 하지만 회장님,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이. 수백 명? 지금 우리 회사 직원 5천 명 목숨을 생각해.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경영진은 민준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더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일주일 후 민주는 설계 도면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USB에 담아 언론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회사로부터 긴급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깨달았죠. 이건 회의가 아니라 처형식이라는 걸. 회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5명, 인사팀장, 그리고 부회장. 탁자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횡령과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단지 안전 문제를. 지난 2년간 당신 계좌로 들어온 수상한 입금 내역들, 당신이 경쟁사와 만난 기록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들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두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이었고 그들의 법무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사들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민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건축사 자격은 영구 박탈. 그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으며 그의 80살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을 벗기려다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2010년 강민주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건축계는 그를 잊어갔고 태양건설은 타워1을 계획대로 완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민주는 마지막 남은 재산 3천만 원을 들고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가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5년간 쌓아온 건축 지식과 경험이었죠. 민주는 한국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제이선 캥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프리랜서 건축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소형 프로젝트들을 맡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대하듯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2년 후 그의 평판은 동남아시아 건축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사 제이선. 다른 건축가들이 포기한 까다로운 프로젝트들을 그는 완벽하게 해결해냈죠. 2015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두바이의 한 부유한 왕자가 민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들이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기고 싶다고. 그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더위, 물 부족, 모래 폭풍.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3개월 만에 혁신적인 설계안을 내놓았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지하 냉각 시스템을 결합하고 공기 중의 습기를 모아 물을 만드는 시스템. 그의 설계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가 완공되자 전 세계 건축계가 놀랐습니다. 이 무명의 건축가 제이선 캥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섀도우 아커텍츠라는 이름의 도시설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림자 건축가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섀도우 아커텍츠는 전 세계 23개 도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암스테르담의 친환경 항구, 도쿄의 지진 방제 시스템. 민주는 이제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온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전 세계 건축건설 업계의 핵심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부 장관, 두바이 왕실 건축 고문, 유럽연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는 이제 한마디 말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날 민준의 비서가 그에게 한 통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섀도우 아커텍츠 귀하,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명 서울 2030 미래도시. 예산 12조 원. 귀사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주관 태양건설 컨소시엄. 민주는 그 이메일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정확히 15년이 걸렸군.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태양건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초청한 세계적인 건축가 제이선 캥이 바로 15년 전 자신들이 파괴한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초청이 회사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준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폭력도 파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강민준은 15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몰락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설계의 거장 제이선 캥이었습니다. 공항에는 태양건설의 영접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무 2명, 상무 3명, 그리고 15년 전 민준을 해고했던 그 부회장, 지금은 회장이 된 최석진이 직접 나와 있었죠. 미스터 캥, 웰컴 투 코리어. It's an honor to have you here. Thank you, Mr. 초이.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to Seoul. 최석진은 눈앞에 제이선 캥이 15년 전에 강민준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날렵했던 체형은 탄탄한 근육질로, 촌스럽던 안경은 세련된 명품 선글라스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건설 측은 30명의 임원진이 참석했고 민준은 단 한 명의 보좌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태양건설 전무. 미스터 캥, 우리 서울 2030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입니다. 총 12조 원 규모로. 잠깐만요. 한국어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저 한국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죠. 한국인이셨습니까? 그럼 성함이?
강민준입니다. 15년 전 이 회사 설계팀장이었죠. 그 순간 최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파괴한 그 젊은 건축가를, 그리고 그가 했던 경고를. 강민준? 그럼 당신이 제이선 캥이. 네, 회장님. 15년 만입니다. 그때는 제 말을 안 들어주셨죠? 민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하나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타워원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15년 전 제가 했던 경고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3년간의 뉴스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타워원, 경미한 지진에도 벽면 균열 발생 2022년. 타워원 입주민들, 건물 안전성 우려, 제기 2023년. 전문가들 타워원 구조적 결함 가능성 지적 2024년. 15년 전 제가 경고했던 그 문제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제 말을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제가 지난 6개월간 타워원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건물의 내구성은 설계 기준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민주는 자신이 직접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타워원이 붕괴되는 과정이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죠. 최소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건 기밀 사항. 기밀이요? 회장님, 전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제가 원하면 어떤 건물이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서울시 건축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3일 후면 언론에도 공개될 겁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최석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선생. 아니, 강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년 전 회장님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타워원을 즉시 폐쇄하고 전면 보수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비용은 약 1조 원이 들 겁니다. 그리고 15년 전 제가 받은 누명을 공식적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후 이 모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태양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형사처벌을 받으실 거고 회사는 파산할 겁니다. 최석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건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민준의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태양건설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석진 회장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저희는 건축가 강민준 선생님의 정당한 안전 경고를 무시했고 그분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대 건설사 중 하나가 15년간 위험한 건물을 방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직한 건축가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타워원은 즉시 폐쇄되었고 3천여 명의 입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조사 결과 민준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15년 전 민준에게 내려진 모든 판결을 무효화했습니다. 그의 건축사 자격도 복원되었죠. 민준은 다시 대한민국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강민준 박사님, 15년 만에 정의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복수를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전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은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고 최석진 회장은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건 복수 아닌가요? 제가 원했던 건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한 달 만에 70% 폭락했습니다. 5천 명의 직원 중 절반이 해고되었고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태양건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태양건설의 재건축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 무료로요? 무료로요? 왜죠?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회장님,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제가 했던 경고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되었으니 이젠 사람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타워원은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건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민준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한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프로젝트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둘째,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킬 것. 셋째, 회사 내에 독립적인 안전감사팀을 만들 것.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3년간 민주는 태양건설의 모든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타워원은 완전히 재건축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내진 설계 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 한국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타워원은 끄떡없었습니다. 민준의 설계가 3,000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2029년 현재 강민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섀도우 아커텍츠 한국지사를 설립했고 전국의 위험한 건물들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축가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거?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가의 가장 큰 책임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전 문제를 발견한다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축가의 길입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용서와 재건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15년이라는 시간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억울했죠. 하지만 그 15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아마 평범한 건축가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5년은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민준의 사무실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어머니, 제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수의 가장 달콤한 방법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민준은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15년간의 고통, 15년간의 준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가 복수 대신 구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건축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때로 용서와 재건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